자, 반갑습니다. 우리 통합사회 다시 2학기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 성현옥 선생님입니다.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 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온라인 등교 또는 이렇게 격주로 등교하게 되면서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 교실에서 즐겁게 수업할 날을 기대하면서 자, 우리 첫 번째 차시 수업 공부해 볼까요? 지금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란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참 됐죠. 한 달 전이죠. 존 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존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회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내용은요. 지난 차시에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요. 바로 롤스와는 조금 비교되는 같은 자유주의자지만 조금 색깔이 다른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 노직이 생각하는 분배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롤스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시험 공부, 어려운 기말고사 공부하느라고 롤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롤스와 노직을 함께 정리해주는 시간을 비교하면서 정리해주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거예요. 자, 어떻게 운영될 건지 미리 얘기를 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이번 첫 주는요. 개학 첫 주는 첫 번째 시간은요. 오늘이에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노직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노직이 말하는 정의, 노직은 어떤 걸 강조했는가 설명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요.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노직의 읽기 자료나 노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얘기했죠. 롤스와 노직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런 점은 공통점이고 이런 점은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걸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차시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노직 같이 공부하고요. 롤스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언급할게요. 우리 등교 수업 하면서 각자 훌륭하신 사회 선생님과 함께 경제, 자본주의 조금 배웠어요. 네, 뭐 같이 모든별 활동도 간단히 하고요. 아쉬웠지만 했는데요. 등교 수업 와서는 그 경제 단원을 선생님들께서 진도를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고민이 되겠죠. 선생님, 그럼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무사히 볼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학사 일정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될 텐데요. 없다는 전제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롤스와 노직 관련 정의, 불평등 이 단어는 당연히 시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온라인 등교를 하면서 교과 선생님하고 배운 뭐 자본주의 전개 과정,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은 배운 범위 내에서 시험을 아마 출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의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반드시 시험에 들어가니까 그거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그리고 경제 단어는 곧 나가지는 진도 상태에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노직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처음 롤스 배웠을 때 어땠어요? 살짝 멘붕 됐었죠? 우리 또 반복하고 문제 풀고 그림 화보 선생님이 이해 도우려고 막 구글 많이 뒤졌습니다. 막 영상 뭐 관련 그림 찾고 사파 찾고 했는데요. 노직도 읽기 자료 해보고 롤스랑 비교하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것. 노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노직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노직이 이걸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 용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의. 이거 앞면이 좀 있지 않나요? 절차적 정의. 이거 좀 생각나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했다면, 절차상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롭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롤스가 한 얘기죠? 롤스도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데요. 노직은 또 다른 어떤 색깔로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선생님하고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롤스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롤스가 국가는 이 정도 해야 된다. 국가는 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할 게 아니라서 메모하진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롤스와 노직이 어떤 분배 방식을 주장하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앞으로 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네, 롤스와 노직은 실제로 학력평가에서도 출제가 잘 될 뿐더러 통합사회 학력평가에서도 그리고 생활과 윤리, 수능이나 기타 모의평가에서도요. 아주 필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초를 좀 탄탄히 다져 놓도록 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세요. 로버트 노직입니다. 예. 목폴라티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죠. 1938년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돌아가셨네요. 하버드 철학과 교수를 하셨고요. 예, 지병으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이분이 쓴 책 여러 저서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주목할 겁니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책 제목 안 외워도 돼요. 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쓴 이 책에서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책을 통해 이해하는 노직의 정의론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코너 속에 코너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거냐면요. 이 사람의 노직 선생님이 쓰신 책의 일부를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필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내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언급한 책의 내용은 기본 읽기 자료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는 이 PPT 파일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PPT 파일도 올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메모하면서 하면 이해를 높여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근원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왜 배우고 있는지, 노직에 대해서 배우고 롤스에 대해서 배우는 그 근원적인 질문은 정의로운 게 뭐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일까? 어떻게 하는 게 정의에 가까운 거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롤스는 앞의 수업처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노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노직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게 했을 때 정의롭고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어렵다 생각하면 근원적인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노직 선생님은 정의로운 방법, 이런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분배 방식이고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방식이 다음과 같은 주장의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 자, 그는 그의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게요.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책의 일부입니다.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네, 읽기 지문은 항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별말 아니에요. 취득, 무언가를 얻을 때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소유물,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엄연히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평가하는데요. 이걸 선생님이 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의의 원리에 따라 취득했다.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라는 거예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내가 얻은 거다. 공정한 방법으로 내가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연히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의로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직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노직 이렇게 외우지 말고 노직이라는 사람은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어떤 게 정의롭습니까? 네. 당연히 응당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취득한 것은 그 사람 걸로 해주는 게 정의고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려운 말로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예요. 네. 그래서 소유 권리의 정의, 필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유권은 그건 엄연히 그 사람 거다. 철저하게 보장해줘라. 그래서 이 노직은 자유주의의 아주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차적 정의라는 단어가 그 밑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요. 어려운 말, 그러니까 이전 교정 이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취득의 과정, 이거 손으로 가리세요. 취득의 과정이 공정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취득할 때 그게 돈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줘서 그 물건을 샀어요. 뭐 이렇게 불법이나 뭐 이렇게 탈세를 하지 않고 세금 줄 거 다 내고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거는 엄연히 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도 당연히 정의롭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합법적인 어떤 노동활동을 통해서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는요. 정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그 친구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아요. 불평등이 생기죠. 노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정의롭지.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그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도 정의로운 거고 1,000만 원을 받는 성현옥 선생님이나 200만 원을 받는 친구나 그 불평등은 부정의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연히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과정이 정당하다, 과정이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롭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필기 내용. 그래서 아마 빈칸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말도요. 별건 아닌데도 책은 또 어렵습니다. 우리 노직 선생님이 쓰신 책이 이전이 비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 뭔가 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역시. 그럼 한번 꼼꼼히 한번 뜯어볼까요? 이전을 했어요. 양도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나에게로 이사하듯이 넘겨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철저하게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했어요. 법을 지켰어요. 지킬 거 다 지키고 물건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은 누구 거겠습니까? 바로 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받은 자는 새롭게 받았다면 그 물건은 또는 그 소유물은 엄연히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선생님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갖고 싶었던 시계를 샀어요. 예, 시계를 사서 늘 끼고 다니는데 당연히 이건 선생님 거죠. 아주 고가의 시계를 샀어요. 그래서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그래서 누구는 아주 좀 저렴한 시계를 끼고 다녀도 선생님은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고 해도 이건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노직은. 그런데 통합사회 수업을 1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여러분은 온라인이지만
선생님 지금 녹화 시간은 방학 전이에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학교입니다, 여기. 자,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 물건 시계를 1학년 수업을 하는데 너무 사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막 선생님의 부족한 점을 너무 이해해주면서 막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 시계를 너무 갖고 싶어해. 훔쳐가지 않았어요.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래 이렇게 이게 갖고 싶어 그래 이 시계 너 껴라 라고 그 시계를 줬어요. 그렇다면 이 시계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학생 소유죠. 그 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전에 있어서 물건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한 소유물은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 소유물에 대한 것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엄연히 이 시계는 그 취득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득 이전의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정의 정의는 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개인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을 했거나 또는 정당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엄연히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양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다고 하는 빈부 차이는요.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의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조금 로스랑은 약간 온도차가 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훔쳤어요. 그리고 사취,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뺏어왔어요. 그리고 수탈, 강제로 빼앗아 왔어요. 이런 짓을 한다면 말 그대로 과정상의 합법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죠.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면 이거는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오직 자유주의자 아닙니까? 이딴 식의 훔치고 사취하고 수탈하고 강제로 뺏어가고 이런 거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이거 가만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돌려놔야 된다. 고쳐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고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원적인 질문 다시 가볼게요. 노직 선생님,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내가 합법적으로 취득해서 소유한 것은 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어서 갈게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 엄연히 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당연히 정의로움이고요. 제가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과정상의 공정함, 과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요. 그 소유물을 엄연히 그 사람 걸로 인정해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빨간색 글씨처럼 못된 놈들이 훔치거나 사기쳐가지고 뺏어가거나 그걸 함부로 강제로 가져간다는 과정상에 부정의한 방법으로 뭔가를 낚아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뭐냐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고쳐놓고 함부로 훔쳐간 거 다시 원래로 돌려놓는 거. 그리고 거짓말 쳐가지고 남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가져간 거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노직 선생님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 역할은 누가 할까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취득 또는 양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겼어요.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했고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뺏어오거나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 역할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자유로운 어떤 교환 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그거 바로 국가가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함부로 누가 강탈하고 사취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고쳐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개인의 소유권 보호해주고 교환 과정이나 이런 데서 불법이 생기는 거 그거 시정만 해라. 그것만 하지 그 이상은 노 땡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라고 해서 노직은 최소고가를 지향합니다. 실제로 이 아주 잘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참 재밌는 지문인데요. 소유권리론의 시점에서 볼 때 재분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재분배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서 많이 번 사람의 세금으로 적게 번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개선하는데 처우 개선에 쓰는 뭐 이런 거죠. 재분배 정책은 이거 개인 침해, 개인 권리 침해하는 거다. 아, 이거 옳지 않다. 국가는 재분배를 뭘 하고 세금을 걷고 그래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이거 정의롭지 못하다 보는 거예요. 특히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인데요. 우리 보통 근로소득세라는 거 하잖아요. 선생님도 근로소득세를 해요. 내가 이만큼 소득을 얻었으면 소득을 얻은 거에 대한 세금을 떼는데요. 야, 내가 합법적으로 번 돈인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는 그만큼을 나를 더 일을 더 시켜먹는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N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일을 시키는 거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은 국가는 최소고가만 해라.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취득이나 양도 이전의 과정에서 잘못된 일들, 부정의한 일들, 불법적인 일들을 수정하고 정정하고 교정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소득세 같은 거 떼지 말라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 재분배를 위한 세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국가는 바로 이런 최소한의 국가. 그래서 요거 우리 형광펜 하나 칠해놓을까요? 복지.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 세금, 소득세 이거 엄연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는 뭐만 하라? 소유권 보호하고 교정, 양도에서 문제를 시정하는 역할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노직 선생님, 당신은 내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등한 계속 그 정당 합법적으로 취득해도 너무 적게 벌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불평등이 심해지는 걸 보고 계실 겁니까? 사회적 약자의 삶을 쌩까는 당신은 냉혈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이었으면 던졌을 거예요. 근데 노직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라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자선을 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서 기부금을 내고 싶다. 본인의 자유에 맞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부를 하고 뭔가 성금을 내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요게 처음에 이게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빨리 안 됐는데 미국은 뭐 자선이라는 어떤 문화 기부 문화가 우리보다는 좀 더 잘 돼 있죠. 뭐 이제 뭐 여행을 가더라도 꼭 뭐 팁을 올려놓는다든지 그 의무 조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삶을 무시하고 살자는 게 아니라 그 역시 개인의 자유,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지 국가가 법률로, 제도로, 정책으로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를 실시해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내용은 3칸이에요. 소유권리로서의 정의, 취득, 이전 양도, 교정의 원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 최소고가를 지향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롤스보단 조금 쉽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한 번 더 내용 정리하고요. 핵심적인 거. 그리고 노직 읽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노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비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궁금해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우리 1학기 말에 그 개인 주제 발표에 대해서 안내한다 그랬죠. 그 안내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댓글놀이 열심히 선생님 할 겁니다. 질문,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자, 오늘 첫 온라인 수업인데 2학기 첫 온라인 수업인데 그렇게 부담된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 많았습니다.